자, 바로 우리 두 분이 오늘 어떤 섹터를 가지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볼게요. 보시죠. 네, 오늘 이석호 본부장님 그리고 이상경 부장님 모두 반도체 섹터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그쵸, 오늘 반도체가 사실 핫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일단은 백악관이 반도체의 공급 부족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라고 삼성전자를 초청한다라는 이슈도 있었고,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소식도 있었고 화재 소식까지 같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키옥시아를 인수하겠다라는 그런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이상경 부장님, 반도체를 가지고 오신 이유 어떤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고 보셨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수주 부분이 이어지고, 이런 수주 부분을 가지고 소재 부분에 대한 실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쇼티지가 발생이 되면서 공급에 대한 부분까지 쭉 이어지는 흐름인데, 앞선에 말씀하신 대로 뭐 TSMC라든지 미국 쪽에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삼성전자가 투자 확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신고가 나고 있는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오테크닉스, 원익 IPS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국한된 수요가 아니라 가까운 중국, 그리고 조금 멀리 본다라고 하면 미국에서 강한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내 쪽에서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뷰라든지 이런 실적에 대한 확인 부분이 어느 정도는 뚜렷하게 나오는 시점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비중 확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전혀 부담되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업종에서 좀 본다라고 하는 좀 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이슈가 좀 많은 상황에서 진짜 이 반도체는 사실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도 있기는 하잖아요. 네. 이 슈퍼사이클 자체도 지금 다들 뭐 이의가 없으니까는 다들 똑같이 반도체는 사실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우리 이석호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서 좀 반도체를 골라주셨어요? 뭐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 특징주 중에서 이렇게 어떤 선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업종이. 오늘 이제 반도체 업종이 오르다 보니까 일단 어쩔 수 없이 좀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두 번째 좀 투자 포인트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이제 업종은 항상 변하기 마련이니까요. 뭐 물론 쇼티지도 있고, 뭐 어떤 이제 뭐 기본적인 이 주변 여건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단순하게 좀 접근하는 방법을 좀 찾으려고 하는데, 이제 정부에서 어떤 저희가 한 예로 뭐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또는 정부 정책과 함께 가는 방향으로 좀 투자를 해라, 이런 말이 좀 있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뭐 백악관에서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해서 개입하겠다, 이런 어떤 의지를 나타내는 상황에서는 저희는 분명히 이 부분에서 좀 포인트를 얻으면서 정부 정책이라는 부분에 어떤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어떤 에너지, 여기에 좀 편승을 하는 부분을 좀 투자 포인트로 삼자라는 게 한 두 번째 정도로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거래하는 이 시장을 봤더니 그래도 나름대로 시총이 존재하는 코스닥 업종의 그 개별 주식들 중에서 신고가 나는 종목들이 꽤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거래하다 보면 이런 말을 좀 가끔씩 합니다. 뭐 신고가를 냈던 업종은 일단 주도 업종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에서 말은 하지 않지만 주식들이 말은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수급들을 보면서 저희가 체크하면서 어떠한 이제 눈치챌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떤 반도체 업종을 선정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또 정부 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책이 나왔어요. 전력 반도체를 조금 더 뭐 투자를 하겠다. 사실상 이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90% 해외 의존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요거까지 같이 오게 되면은 사실상 우리의 그 양대 기업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쪽에도 조금 더 좀 매기가 쏠릴까요? 아니면 뭐 중소형 반도체 쪽으로 갈까요? 두 분께 동시에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이상경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전반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일 것 같고요. 아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 제고적인 측면에서는 장비나 소재 쪽에서 중소형주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업종 사이클은 굉장히 좋은데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내기는 굉장히 또 어려운 업종입니다. 네. 이게 애널리스트라든지 담당하는 이런 부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마 기업을 IR하는 측면에서도 업황이나 시장은 굉장히 좋은데, 그리고 수주도 굉장히 좋은데 미리 좀 선반영돼서 들어와 있던 수급들이 아마 이런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 쇼티지가 발생이 되는데 주가는 오히려 빠지는 상태고, 반대로 업황이 가장 안 좋을 때, 그리고 바닥을 길 때 오히려 주가는 슬금슬금 올라와서 업황이 정점을 찍을 때 주가는 반대로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수익률 재고적인 측면에서는 대형주가 편하긴 할 텐데 아마 접근하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막상 반도체 업종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거나 혹은 가져가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긴 사이클로 좀 보시되 지금처럼 이슈가 발생되거나 혹은 외국인 수급이 좀 공격적으로 들어올 때는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큰 대형주가 훨씬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편할 것 같고요. 소재보다는 장비가 훨씬 더 탄력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하이닉스가 좋을 것 같고 장비 쪽에서는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이오테크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 그리고 원익 IPS 정도 업체를 무난할 것 같고요. 소재 쪽에서는 두 가지 정도 업체가 있긴 한데 솔브레인도 있고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업종들이 있긴 한데 이런 부분보다는 확실하게 숫자가 찍히는 장비 업종들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금요일이라 이제 선물 팍팍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대형주에서는 삼전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좀 더 낫다라고 하시고 장비 쪽에서는 지금 신고가 들어가고 있는 이오테크닉스, 원익 IPS 이런 종목들도 같이 봐주셨으니까 이 부분 계속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석구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좀 더 낫다 아니면은 좀 소부장 이런 좀 부품주들이 낫다 어떻게 보세요? 대형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보게 되면 이제 간단히 둘을 좀 나눠서 보게 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생산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외주 생산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아래에 있는 하단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요. 삼성전자. 네, 왜냐하면 이제 사실 공급 과잉이 사실 있을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디램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찍어내고 있는 부분들이 공급 과잉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리고 약간의 좀 가격 변동성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그 EUV라고 하나요? 네. 이 도광 장비 같은 경우에는 찍어내고 싶어도 ASML에서 이제 1년에 한 10대밖에 못 만든다고 하죠. 근데 이걸 가져오려고 하면 상당 부분 이제 순서를 대기해도 가져오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인 어떠한 이제 그 대수를 늘릴 수 있게끔 좀 공격적으로 영업을 한다 이런 의지를 보이긴 했는데 만일에 그 부분이 좀 쉽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른 부분에서 어떠한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공격적인 어떠한 그 사업을 좀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지금 말을 좀 하다 보니까 개별단 주식이 좋냐 대형주가 좋냐 했는데 삼성전자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네, 오늘 듣고 삼성전자 안 있었습니다. 그래도 좀 사서 네. 제가 좀 깊이 빠져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개별단 주식을 좀 편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는 삼성전자 관련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 안에 거기에 향으로 하나는 공급하는 그런 쪽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대 하이닉스로 또 붙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싸움을 못 붙이겠네요. 혹시 반박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면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하이닉스가 괜찮다고 하셨는데 삼성전자는 무슨 하면서 앞으로는 하이닉스지. 사실 그 이슈도 있었잖아요. 지금 마이크론이 지금 일본 기업을 인수한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SK 하이닉스가 또 거기서 수혜를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 SK 하이닉스가 그것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것까지는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반도체 업종 말씀드린 대로 업종에 대한 뷰라든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제가 만약에 직접적으로 매수를 해서 아마 포트에 갖고 있으면 굉장히 좀 수익률 기여는 좀 약한 업종입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포트폴리오 관리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업종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갖고 시장에서 좀 보시되 조금 더 현재 시점보다는 좀 긴 안목으로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1분기, 2분기 확인을 하고 수주라든지 그리고 쇼티지가 발생이 되면 이런 부분에서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늘리는 것보다는 분할해서 좀 매수해서 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포트에는 반드시 편입을 하되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볼 업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하이닉스 향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반도체 그 중에서 고르라고 하셔서 그렇지만 맞아요. 하이닉스 쪽 관련 사실 반도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향 했을 때요. 꼭 그쪽에 편중되어 있는 한쪽만 몰려 있는 기업들은 그래요. 없어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대부분 그렇죠. 어느 정도의 매출 비중이냐의 차이지. 맞아요. 사실 그거를 딱 나누는 거는 좀
뭐 약간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뭐 두 분 모처럼 또 반도체라는 지금 슈퍼사이클 기대되고 있는 섹터 가지고 오셨으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해도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줄이기로 하고 일단 두 분의 탑픽 종목 하나씩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아까도 살짝 힌트를 주셨는데 오늘 딱 가지고 오신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사실은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뭐 TSE라든지 STI 이런 업종들에서 대표적인 장비주가 있지만 사실은 오늘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업종보다는 반도체가 포함되고 있는 휴대폰 쪽 그중에서도 아마 폴더블 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뭐 첫 방송이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이 끝나고 뭐 2, 3개월이나 5, 6개월 뒤에 모니터링 해보면 분명히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기업이 올 연말에는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파인테크니스입니다. 제가 아마 2년 전에 탐방을 가고 뭐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오면서 50주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OLED 부분이라든지 IT 소재 그리고 부품 쪽에서 금형 기술에 대한 커닝 기술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앞으로 만약에 어저께 아마 중국향 샤오미 쪽에서 접히는 폴더블 쪽에 대한 구체적인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했고 작년에 삼성전자가 출하량 대비해서 상대적으로는 폴더블 쪽 매출이 좀 크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올해부터는 애플이 6월 달에 뭐 신작 발표라든지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삼성전자가 올해 사업 계획을 발표할 때 폴더블 쪽에 구체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더해서 아마 공급에 대한 출하량을 좀 공격적으로 늘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인폴딩이라든지 뭐 아웃폴딩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크기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대중화에 대한 원년이기 때문에 휴대폰 쪽에서는 5G 이후에 교체제가 아니라 대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뭐 KH바텍이라든지 뭐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코오롱인더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파인테크니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조정을 보이긴 하지만 아마 분할해서 좀 매수하고 기다리시다 보면 시장에서 그러니까 KH바텍은 삼성전자 향인데 파인테크니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애플이라든지 중국 향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중소유 중에서 좀 가벼워 보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파인테크닉스를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인테크닉스 그 수많은 반도체 종목 중에 하나를 꼽아봐 주셨고요. 이제 폴더블 폰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기대를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요 종목 가격 전략도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전일에 급등하고 오늘 좀 쉬고 있는 가운데 뭐 전일 되돌림 가격인 오리평선 부근에서 6,4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으로는 아까 앞선에 말씀드린 대로 뭐 현재 시점보다는 하반기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8,500원 선까지 잡아봤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1일 평선 부근이 5,600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 8,500원 제시해 주셨고 매수가는 한 6,400원 라인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석구 본부장님도 섹터 탑픽주 하나 골라주시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섹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전자와 가장 밀접하고 네. 그리고 그 가장 밀접한 상태에서 개별단의 주식인 SFA 반도체라는 기업을 좀 선정했는데요. 반도체라고 하면 일단 뭐 저희가 가전부터 시작해서 냉장고, 뭐 온도 제어 시스템이든 휴대폰 여러 가지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좀 이제 반도체의 부분이 나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볼 때 전공정, 후공정이라고 하는데 전공정은 이제 설계를 담당할 때 전공정이라고 하고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패키징, 그리고 테스트 쪽을 이제 후공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봐야 될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패키징 테스트를 생산하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필리핀 쪽에 사업부가 있습니다. 필리핀 쪽에 사업부가 있는데 1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서버향 메모리가 이제 삼성전자 향으로 100% 이렇게 생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자율주행이나 어떤 5G 쪽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하나만 믿고 가다가는 사실 기업들이 약간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향이 아닌 비삼성전자 향은 이제 필리핀 사업부의 2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일단 필리핀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7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 이제 마진이 상당 부분 많이 남을 수 있고 최근에도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공장이 일체화되면서 일단 가동 속도가 한 2배 정도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서 어떤 이제 실적에 대한 업사이드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이제 근거로 좀 제시하는 부분이고
번외로 이런 딱딱한 말보다는 조금 이제 쉬운 어떤 이제 개별적인 이슈도 필요하죠. 네.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지분 구조를 보게 되면 SFA라는 회사가 대주주로 돼 있습니다. 근데 SFA가 어떻게 태생을 했냐면 과거에 삼성 테크윤에서 이제 분할되면서 이제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SFA 사장 같은 경우에 이제 이재용 씨하고 어떤 이제 고등학교 동문 선후배로 있다 보니까 일차 네. 협력사로 돼 있어요. 네. 일 차 협력사가 몇 개나 있냐면 유일합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포인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봐야 될 부분이 기업의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후반대에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저희가 이제 약간의 소스를 좀 반영을 해서 저의 개인적인 추정까지도 좀 이제 들어간다는 걸 명확히 좀 말씀드리긴 하지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제 요 부분은 좀 다음 기회에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요? 간단하게만 말해주세요. 많았다 많은 게 제일 나빠요. 간단하게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삼성테크노에서 분사되면서 이제 그 기업의 이제 어떤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SFA 반도체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 가격 전략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예, 아까까지만 해도 사실 시장 조정 때문에 약간 살 수 있는 가격이 좀 밑으로 내려오긴 했었는데요. 지금 상당 부분 올라와 있어서 잠시만요. 네. 그새 딱 많이 올라왔군요, 이게. 네. SFA 반도체 같은 경우 사실은 뭐 좀 조정 받았을 때 들어가자라고 하시고 싶으셨던 네. 것 같거든요. 현재가 물론 이제 현재가에도 충분히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목표가는 일단 가보지 않았긴 하지만 1,600원을 좀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8,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약간의 좀 긴장을 했던 탓인지 말씀을 못 드렸지만 뭐 큰 우리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지만 어떠한 이제 대기돼 있는 어떤 수급 이슈도 좀 존재한다. 이미 어떠한 수급이 좀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요거는 좀 첨언해서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반도체 그 수많은 종목 중에서 탑픽 딱 2종목을 뽑아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바로 또 앞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에 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반도체 이야기 함께해 주신 두 분은 인사를 여기서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TFC 강남금융센터 이상경 부장 그리고 이상투자자문 이석호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